안녕하세요.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 기업의 그 외부 환경 안에 산업, 산업 안에 기업, 기업 안에 경영관리, 사업에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사업에 미치는 영향도 규모, 성장, 사이클, 기타 변동성으로 나눠서 보게 되는데 이미 우리가 그 규모하고 성장 부분은 설명을 했고 사업 전망으로서의 그 사이클 부분을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자, 사이클이라는 부분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별 기업이 그 경제 환경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호황일 때가 있고 불황일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러한 호황이나 불황이 개별 기업만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일 수도 있어요. 그냥 그 기업의 고유의 장사가 잘 됐을 때 그럴 수가 있죠.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산업 전반에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흐름을 나타내죠. 어느 한 기업만 좋아지면 한 기업만 좋아지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이제 점유율 다툼은 치열하죠. 자, 그래서 산업 내에 이런 그 영향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또 파급 효과를 갖기 때문에 어느 한 산업에 좋으면 그 산업 내 소속한 사람들에게 임금도 더 가게 되고 보너스도 가게 되고 해서 다른 그 소비가 늘어나는 등 그 다양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각 산업별로 영향도가 조금씩 다르고 그러한 영향도가 합산되면 경제인 GDP의 성장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GDP 성장이 전년 동기 대비 얼마나 성장을 했느냐라는 것들을 가지고 경기 민감도, 경기 사이클을 우리가 보죠. 경기 사이클은 이제 되게 뭐 단기, 중기, 장기, 뭐 초장기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보는데 대략적으로 우리가 기업을 분석하는 이제 5년에서 7년 정도의 중기 수준의 경기 사이클을 내다보고 진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이걸 넘어섰을 때는 기업에 대한 그 예측도 쉽지 않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그 사이클 자체보다는 그 사이클 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 능력을 보는 게 주 목적이다 보니까 더 이상 오래 보는 것들은 별 의미가 없고 이미 사업이 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기업을 오래 분석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년 한 개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신사업을 론칭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서 이제 한 5년 정도가 지나버리면 이전 경우하고 영위하는 사업이 달라지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내지는 과거에는 별 볼 일 없던 사업이 확 크거나 아니면 예전에 주력 사업이었던 부분이 한 개 사업으로 이제 구조조정이 돼서 떨어져 나가거나 이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랜 기간을 살펴본다라는 것들이 의미가 별로 없을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대략적으로는 5에서 7년 정도를 보고 재무제표도 이제 3년은 좀 짧고 3에서 5년 정도 과거 실적의 매출액 추이를 보면 경기 사이클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를 연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 민감도라는 거는 경제 성장률 대비 초과 성장을 하는 기업은 그 바꿔서 얘기하면 과거 한 5개년을 봤더니 GDP 성장률 대비 초과 성장을 꾸준히 했더라. 그러면 초과 성장형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이제 방어형의 경우는 이런 경우죠. GDP 성장률 대비 조금 그 호황일 때는 좀 덜 성장하고 불황일 때는 덜 빠지고 하는 그런 기업을 이제 경기 안정형 방어형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형적으로 이제 라면 사업 같은 경우가 불황일 때 좀 더 잘 팔리고 호황일 때 좀 덜 팔리고 하는 성향을 띠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형에다가 순환형입니다. 또 이런 경기 민감형이 경기 사이클이 산업 사이클하고 또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흐름이 불규칙한 성향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기의 영향도 같이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사람들의 경기가 호황이 아니다 보니 예를 들어서 이제 서버를 이용한 뭐 플랫폼 비즈니스에 관련된 부분에 그 호황 그 부분이 매출이 줄어들죠. 그러면 플랫폼 비즈니스의 매출이 줄어들면 그 플랫폼 비즈니스들이 사용하는 서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서 그
그 서버 센터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그 부분이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서버의 그 용량을 늘리는 걸 안 하게 되고, 그러면 반도체에 대한,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기 변동에 따른 영향은 받고, 플러스 산업 내 경쟁 수준에 따라서 이제 그 산업 내의 그 사이클하고도 달리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경기 민감도가 높다면 사업에 대한 위험이 높기 때문에 높아지기 때문에, 즉 좋을 때는 호황인데 안 좋을 때는 그 화가 안 좋아지는 거죠. 뭐 영업 적자가 날 정도로 안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경기 민감도가 높은 사업의 경우는 투자 재무 위험이 확대가 돼서 증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기 민감도가 민감하면 차입금을 최소화해서 가져가는 게 필요하고, 뭐 그렇게 경기 민감도가 높은 산업이다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장기 차입금을 가져가는 것 자체는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 단기에 필요한 그 최소의 차입금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차입이 베스트냐? 아닙니다. 만약에 그 경기 그 초과 성장형이다, 그러면 무차입은 바보짓이죠. 자기 돈 갖고만 하려면 성장의 한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차입을 일부 일으키고 가는 게 맞고, 방어형이다 그랬을 때는 적정 수준의 타인 자본을 이용하지 않으면 자기 그 자본 비용이 비싸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방어형까지는 차입금을 가져갈 수가 있고, 순환형일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그 경기 민감한 산업들의 사례를 든다면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건설업이 건설 경기에 민감하죠. 그다음에 SI 업종 같은 경우도 그 경기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수주를 하는 쪽이 경기가 악화되면 발주 자체가 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민감한 그 업종이라는 것들은 주로 수주형 산업. 수주형 산업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 조선, 뭐 그다음에 뭐 해운, 그다음에 이제 뭐 SI 이런 쪽들, 그 주로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부분, 뭐 장치를 들고 있든 아니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들이 그 경기 변동에 따른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반면 뭐 원유정제업이라든가, 그러니까 정유업이죠. 정유업이라는 거, 석유화학이라든가 철강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업의 그 상황과 그 사업 패턴을 한번 나눠서 보면, 되게 이제 시장 그 호황, 경기가 호황인 상황, 전반적인 경제가 호황인 상황이면 일단은 시장 전체의 그 산업의 시장 규모 자체가 늘어나요. 늘어나면 당연히 그 사업 잘 된다더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경쟁사자 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일반적입니다. 아닌 경우도 많아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것들은 금과 옥조가 아니라 대체적인 경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외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개별 확인을 다 하셔야 된다. 하지만 그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 규모가 늘어나면 경쟁자 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사업에 있어서는 영업활동 현금이 장사가 잘 되고 매출이 늘다 보니까 영업활동 현금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죠. 이제 그런 그 호황 상황이 이제 몇 년간 지속이 되면 신규 투자를 늘려서 생산 라인을 늘리고 싶어하는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처음에 신규 투자 집행하기 이전에는 차입금 부담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다가 신규 투자를 집행을 하게 되면 차입금 부담이 확 늘죠. 그래서 차입금 부담의 경우는 말하자면 신규 투자를 집행하기 이전이면 주는 게 맞고, 신규 투자를 집행하기 시작하면 이제 느는 게 맞다라고 조건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프리캐시 플로우도 전반적으로는 느는 경향을 보이지만, 신규 투자를 집행을 많이 할 때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신규 투자를 집행을 적게 할 때는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라는 정도로 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불황의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규모 자체가 줄어들고 산업 내의 매출이 줄어들죠. 그러다 보면 가장 그 여건이 어렵고 그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곳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경쟁자 수가 전반적으로 줄죠. 그다음에 이제 원가 경쟁력이 높은 기업의 경우는 시장을 장악해 들어가면서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는 반면,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곳들은 이제 영업 적자를 시현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최근에 느낄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거죠.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영업 적자를 시현을 하면 나타내면서 감산 발표를 했었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삼성전자는 감산 발표를 잘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메모리 사업 부분에 있어서의 적자폭이 커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감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반적인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시장 규모가 줄어들면 경쟁자 수가 왜 줄어드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어요. 당연히 불황이 오게 되면 영업활동 현금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매출 감소와 함께 원가 부담이 늘면서 고정비 커버가 안 되면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활동연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불황기에 신규 투자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영업에서 활동해서 돈을 버는 액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신규 투자가 대체적으로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데, 과거 우리나라의 그 삼성이나 이런 곳에서 했던 전략을 생각해 보시면 대개는 불황기에 오히려 신규 투자를 늘려서 이후 호황기에 확대를 하는 전략을 써왔기 때문에 보편적인 모습이 이렇단 얘기지 기업마다 동일한 패턴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영업활동 현금 줄었기 때문에 차입금에 대한 부담은 늘기 마련이죠. 하지만 차입금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 있는데 불황이 오면서 신규 투자를 중단하거나 이연을 해버리면 자금 소요가 적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차입금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캐시 플로우도 마찬가지예요. 전반적으로 영업활동의 본원적인 영업활동 창출현금이 줄었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데, 신규 투자나 차입금 부담 여부에 따라서는 오히려 정체되거나 소폭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이렇게 여기 사업 이전까지는 뚜렷하게 같이 가요. 하지만 투자나 재무의 투자 의사결정을 기업이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서 재무는 종속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추정을 하거나 이런 걸 설명을 했을 때 사업에 있어서의 투자 결정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라서 재무 결정이 같이 따라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경기 민감도를 우리가 설명을 드렸는데, 정말 그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그 기업의 그 업무 처리용 프로그램을 개발해주는 산업이라고, 업체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는 삼성에는 이제 삼성 SDS가 그 주력 그 SI 업체로서 프로그램 개발을 전담을 하고요. LG는 LG CNS가 그 담당을 하고, SK는 SK 주식회사에서 지금 과거 SK CNC였다가 SK 주식회사에 편입돼서 합병이 되면서 이제 그쪽 업무를 그 SK에서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SI 업체의 경제 성장률의 변동에 따라서 이렇게 SI나 그 SI 불변, 그 경상과 불변을 나눠서 봤는데요. 이렇게 경기가 조금 좋을 때는 확 좋아지다가 경기가 조금 나빠지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적자를 보는, 매출 규모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죠. 이런 것들이 바로 경기 민감한 순환형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순환의 사이클이 이렇게 좋아질 때 같이 좋아지고가 아니라 시차를 두고 이렇게 사이클을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연속됐을 때는 더 급격하게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증폭되는 패턴이 이렇게 경제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도 있다. 이거는 SI 업종의 특성을 말씀드린 거고요. 또 건설 사이클이 이거와 또 다릅니다. 건설 사이클은 경기성 변동 말고도 이제
그 건설 인허가 관련된 부분이 또 같이 물려 있기 때문에 또 다르게 나타나고 반도체 사이클이 또 다르게 나타나고요. 특히 이제 이 경제 성장률이라는 거는 그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기 때문에 SI 쪽은 내수 위주니까 그렇게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반도체다 그러면 국내 사이클이 아니라 세계 경기 사이클하고 관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이클하고는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한 영향들에서의 그 예외 사항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들을 함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어디를 주 타겟으로 하는 시장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을 비교할 것인가 아니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비교할 것인가를 그 벤치마크로 삼아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 대비 그 IT 증가율, 그다음에 SI와 SM인데 SI는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그거를 완료하고 넘겨주는 구조, 즉 건설 프로젝트처럼 프로그램을 짜서 주고 관리해 넘겨주고 오는 형태가 SI라면 SM은 평상시 그 서버라든가 프로그램의 그 사소한 고치는 것들의 유지 보수 관리를 대행을 해주는 쪽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SM 쪽은 일상적인 운영 쪽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도가 떨어지고 SI 쪽의 경기 민감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전반적인 흐름에서의 그 같은 산업 내에서도 SI를 위주로 하는 SI 업체와 SM을 위주로 하는 그 SI 업체가 그 경기 민감도가 달라진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삼성 SDS나 LG CNS 같은 경우는 SI 프로젝트를 많이 해요. 자체 프로젝트, SM 프로젝트도 많이 하지만 SI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데 SK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업계 내 평판이 조금 LG CNS나 삼성 SDS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SI 프로젝트보다는 SK 쪽의 SM 프로젝트, OS라고 통상 얘기를 하는데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쪽의 그 안정성은 그 삼성 SDS나 LG CNS보다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이해를 하시면 그 사이클에 대한 이해와 이 보는 방법들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지 이게 사이클이 사업 투자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도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러한 사이클의 흐름에 이렇게 고점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의 실적 최대다 그랬을 때는 주식을 그때 사면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고 최악의 실적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때 팔면 최대의 손실을 본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그 이런 경기 민감형 산업, 그 순환형 산업을 다룰 때는 주가의 그 흐름이 역으로 실적 최고일 때 주가가 떨어지고 실적 최저일 때 이제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라고 라는 기대가 팽배하면서 주가가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주가 흐름은 또 다른 문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천하기로 하는 방식이라면 그 경기 민감한 산업의 이런 플럭추에이션, 이런 변동성에 초점을 두시면 그거는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일 거고요. 저처럼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러한 것들이 별 의미가 없죠. 본원적으로 그러면 삼성전자에 뭘 보고 그러면 장기로 갈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여러분한테 워낙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계신 분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권유하거나 하는 거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일단은 메모리라는 부분이 산업의 쌀로서 앞으로 그런 정보 관련된 부분에 그 처리 용량이 늘면 늘지 줄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면 자율주행 자동차의 비전 처리를 그 인공지능에 의한 비전 처리를 하기 위해서도 메모리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챗 GPT처럼 그런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활성화되려면 그러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처리해 줄 수 있는 메모리에 의한 계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메모리 수요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성능이 고도화되면 그만큼 메모리 처리를 늘리지 않으면 서버의 속도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신다면 메모리는 늘 수밖에 없다. D램만 넣는 그 낸드 플래시만 넣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휴대폰 안에도 D램이 들어가고 있고 그런 D램 수요는 과거에는 정말 소량이 들어갔었는데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자동차에 D램이 굉장히 적게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그 자동차 관련된 뭐 대시보드에 들어가는 부분에 그 정보 처리를 하기 위해서 메모리가 들어가는 폭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점차 IT에 관련된 부분이 늘어나면서 메모리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한 거는 한 10년 후를 생각하신다면 지금이 아니라 지금 샀다 팔았다 하겠다는 관점이 아니라 한 10년 후를 생각하신다면 삼성전자가 지금처럼 그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면서 이제 턴어라운드 됐다라고 느껴질 때 그런 때 아마 사두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그 분석 흐름과 분석에 따라서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같이 놓고 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단기에라면 이런 경기 변동이 대단히 큰 영향을 주겠지만 장기로 보유할 사람 입장에서는 이 경기 사이클의 흐름은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거를 부담하기 싫었으면 장기 투자를 안 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일희일비하시기보다 또 경기 변동에 따라서 플럭추에이션이 있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거에 따른 주가 변동을 마치 펀더멘탈의 변동인 것으로 오해를 하시고 샀다 팔았다 하시려면은 그건 너무 위험하다. 그렇게 해서 잘 모르시겠으면 오히려 투자를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경기 민감 주식은 투자를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까지 우리가 사업의 기본 구조를 파악해서 사업에서 창출하는 본원적인 현금 흐름의 프리캐시플로의 규모를 파악하는 방법을 봤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주가는 미래에 예상되는 프리캐시플로의 현재 가치이기 때문에 미래 프리캐시플로를 전망하는 방법으로서 성장과 사이클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제 나머지 이런 분석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